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M&A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2006년도 있었죠. 이게 최악이라고 꼽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악의 M&A 결과로 결국은 지금 아시아나 항공까지 매각하도록 나왔죠. 매물로 나왔죠. 2018년 여름에 저도 그때 여름에 비행기를 탔었는데 아시아나항공 그 기내식이 안 나와가지고 대란을 겪었던 나오긴 나왔는데 아주 허술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뭔 숫자를 의미할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70에서 90%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66에서 75%라고 얘기하고 있고 KPMG 그 글로벌 회계 펌이죠. 83%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M&A로 실패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M&A에서 실패할 확률을 한 70% 정도로 보고 있어요. 70%. 잘하는, 성공하는 게 한 30% 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M&A를 다들 한다고 뛰어들어서 그 그룹을 망치거나 회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금호 그룹의 그 대우건설 인수가 2006년에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일단 대우건설은 그 IMF 때 이제 넘어가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그러죠. 캠코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분을 이제 공개 입찰 형식으로 여기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이제 써냈는데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이제 2.9조의 지분 32%를 가져오고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재무적 투자자를 18개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공동으로 이제 인수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공동 FI들,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은 3.5조를 지급하고 지분 40%를 가져옵니다. 총 72%를 가져와요.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풋옵션 내용이 뭔가 한번 보죠. 그 전에 2006년에 집값 상승률이 24%였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을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그 엄청난 호재여서 금호그룹 주식 모두 상한가를 쳤다 그래요, 그때. 자, 풋옵션 내용을 보면은 풋옵션은 지금 주당 26,000원에 이제 이 풋옵션은 재무적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재무적 투자자가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26,000원에 샀는데 행사 가격 33,000원에 팔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권리는 이게 2006년에 이제 M&A가 있었잖아요. 2006년에. 그러니까 3년 후인 2009년에 대우건설 주가가 이제 33,000원을 밑돌면 자기네들이 보유한 40% 주식 모두를 33,000원에 금호그룹에 매각 가능하다. 이건 이제 연수익률로 따져보면 9% 연수익률을 보장하는 겁니다. 33,000원 이상이다, 뭐 4만원이다. 그러면은 굳이 풋옵션을 행사할 필요 없겠죠. 그냥 시장에서 주식을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풋옵션을 전부 행사할 때 금호그룹은 4.2조 원의 40%를 지분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자, 3년 후가 됐습니다. 자, 인수 시점은 이쯤이었어요. 그때 주가가 뭐 2만 원대 중반 정도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2만 6천 원에 샀지요. 2만 6천 원 이쯤에서 샀는데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건설업 뭐 주택 경기 하락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3년 후가 됐을 때도 이때도
주가가 뭐 10,000원대 초중반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파이낸셜 인베스터 18개사는 그 40% 지분 전부를 풋옵션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호그룹은 4.2조를 주고 4.2조 원을 주고 이걸 다 사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호그룹이 거의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몰락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2007년 현재의 그 지배도를 보면 금호 산업도 있고 대우건설, 아시아나항공,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요. 그다음 금호 석유화학,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아주 알짜배기 회사고요. 금호 렌터카도 알짜배기 회사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 작년 9월 달에 발표한 거 보면은 결국은 남은 거는 아시아나 항공이랑 금호고속, 금호산업, 이건 뭐 건설사니까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대우건설은 다시 산업은행이 되사갔고, 금호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에 팔렸고, 금호생명은 산업은행에 팔렸고, 금호렌터카는 KT에 팔렸다가 다시 KT가 롯데에 팔았고,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거 띄어서 그때 형제 난이 있었죠. 그래서 떼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 매각 중이고, 서울 고속터미널 지분도 여기는 뭐 33.2%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38%라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팔았고, 대한통운도 여기에는 없었지만 2008년에 대한통운을 인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통운을 다시 되팔아서 CJ에게. 그래가지고 그룹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2009년 4월 1일 기준으로 재계 순위 8위였는데 자산 총액 기준으로 38조 되잖아요. 38조. 그런데 이제 2019년에 보면은 28위가 됩니다. 28위.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되면은 재계 순위 60위권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M&A가 잘못돼서 얼마나 그 그룹 자체가 그냥 휘청하는 걸 알 수 있죠. 광화문에 있는 금호 아시아나 본사도 4천억 좀 넘게 해서 도이치 자산운용에 팔았어요. 아시아나 기내식대라는 뭐였냐? 그 금호타이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더블스타라는 회사한테 팔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호타이어가 너무 아까운 알짜배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2010년에 들어갔는데 이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워크아웃 들어가가지고 이제 잘 못되면은 결국은 기존 대주주들의 지분은 다 날아가고 채권단이 주주가 돼서 그 지분을 매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채권단이 지분 매각 공고를 이제 2016년에 했는데 이때 우선 매수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다른 조건과 동일하다면은 뭐 더블스타가 뭐 만약에 1조를 주고 사겠다 그러면은 금호그룹이 1조 원을 자기네들도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금호그룹에 다시 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근데 뭐 이 2017년에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한번 무산이 되고 막 이랬어요. 이때 그 아시아나 채권단이 하는 얘기는 주장하는 거는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그 금호 타이어 매각하는 걸 좀 많이 방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18년 3월 달에 결국은 팔린 증자, 유상증자 형식으로 팔리게 됐는데요. 더블스타의 금호 타이어가. 근데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다라니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박삼구 회장 쪽에서는 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고 싶었겠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이 금호 타이어를 다시 사오고 싶었겠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안을 누가 냈겠죠. 뭐 금호그룹에 있는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이 낸 것 같은데
2003년에 이제 루프트한자 계열의 그 기내식 업체 LSG와 계약을 맺고 5년씩 연장하다가 2018년 6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다른 공급 업체가 납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급 업체로 선정된 게 하이난 그룹 계열의 그 GGK라는 데랑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30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GGK라는 데가 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 공장을 설립하다가 2018년 3월 달에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걸 납품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측이 샤프도앤코라는 데랑 3개월 임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샤프도앤코 코리아가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드디어 이 LSG와의 공급이 만료되고 7월 1일부터 기내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첫날부터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금호고속은 그 지주사거든요. 금호그룹의 금호고속이 금호 타이어를 다시 사오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금호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측이. 그래서 금호 타이어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고 보니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금호고속이 돈이 필요하면은 뭐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BW를 발행했어요. 2017년 초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1600억을 발행했어요. 그거를 이 하이난 그룹의 계열인 이 GGK라는 데에 그 할아버지 회사가 그거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GGK라는 데가 이제 20년 납품권, 기내식 납품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자금 거래가 수상하고 그래서 공정위 신고도 들어가고 그 기존에 납품했던 LSG라는 그 기내식 업체가 뭐 고소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1일 당장 그날부터 기내식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빵도 있고 뭐 물도 있고 하지만 아예 그 기내식이 없이 그 비행기가 뜬 비행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종사도 식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중국계 그 GGK라는 데가 그 불이 나가지고 못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샤프도 앤 코리아랑 3개월 계약을 맺었는데 이 대표가 뭐 자신 있다고 했겠죠. 납품하겠다고 했다가 근데 샤프도 앤 코리아는 하루 한 3,000개 정도의 식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한여름에 성수기란 말이에요. 성수기는 아시아나항공 한 3만 개 정도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따냈다가 10배가 이제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납품 못하고 기내식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 샤프도앵코 이 대표 CEO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한번 그렇게 되게 많이 언론에 지탄을 받았고 결국 뭐 아시아나항공보다는 그 윗선이죠. 그 금호그룹의 수뇌부 특히 이제 박삼구 회장이 이제 그때 지탄을 많이 받았죠. 또 하나는 이제 2019년 초에 발생한 일인데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3일의 법인이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정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보고서 이게 그 감사 보고서를 그냥 제가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정 의견에 근거해서 그 감사 의견이 한정이다. 이런 대기업이 한정이다라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한정 의견의 내용이 뭐냐면 한정 의견의 근거는 뭐 여러 가지를 댔어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마일리지 이연 수익의 인식 및 측정, 그 다음 운용 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된 충당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도대체 이거는 한정적으로 의견을 줄 수밖에 없다. 원래 적정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금호그룹이 100기를 들었죠. 한정 의견이 나오니까 그 자료를 다 주겠다 해서 그 한정 의견이 나온 거가 수정 전이고, 한정 의견 나온 후에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새로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수정 후 감사 보고서를 다시 냈어요. 그래서 적정 의견을 받고 나왔습니다. 수정 후 보면은 당기 순이익 보면은 원래는 이게 10억 원 단위입니다. 한 마이너스 1000억 원 정도인데 지금 마이너스 19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순이익이 한 900억 정도 더 악화가 되게 나타났어요. 그 재무상태표, 뭐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부채 비율이 수정 전에는 625%였는데 649%가 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2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한정 의견이 나왔냐? 수정 전에는 그 마일리지 이연 수익, 그 부채인데 부채가 630억, 아니 6,300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400억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항공사 마일리지를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우리 고객들이 마일리지가 쌓일수록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 항공사들이 2008년에 약관을 개정해서 이제 2019년부터는 10년이 지난 마일리지의 소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소멸하는데 사람들이 웬만하면 쓰겠죠. 근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쓰고 소멸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추정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은 그 소멸 고객들이 그 뭐랄까 뭐 쓰기도 하겠지만 안 쓰고 소멸하는 거를 높게 추정한 거죠. 그렇게 보고 이렇게 부채를 축소시켰다가 다시 바로 잡은 겁니다. 3일의 법인이라. 일단 복구 충당 부채라는 건 뭐냐? 항공기 일단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보죠. 수정 전에는 1160억이었는데 1870억이 됐죠. 그래서 부채가 710억 원 증가했습니다. 항공기를 이제 운용 리스 하면은 정비 비용을, 왜냐하면 운용 리스가 다 끝난 다음에 리스 회사한테 항공기를 반납할 때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를 오래 쓰면 쓸수록 계속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반납할 때 원상으로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3일의 개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이 정비 비용을 매년 이제 잡아야 된다, 부채로 잡아야 된다고 봤고, 아시아나항공은 실제로 뭐 정비 채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뭐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나항공의 82대 비행기 중에 50대가 운용 리스였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정비 비용을 누락했다라는 게 이제 3일 회계법인의 주장이었고,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은 부채가 710억 원 증가하고 그만큼 그 손실도 났겠죠. 그 대차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결국은 박삼구 회장이 퇴진 결정하고 결국 아시아나항공도 매각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사 제목들을 보시면 그렇고, 그러면은 중견사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을 하면은 재계순위 62건 밖으로 나간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악의 M&A라고 하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